나비견.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원자력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차세대 미래정책연구원 TV 멘토링 스쿨과 아카데미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황주호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정책 길라잡이라는 책을 발간한 바가 있고 차세대 미래정책연구원에서도 아마 이 책을 나중에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에너지에 관해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자 준비한 책자고 굉장히 얇고 잘 구성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0년, 70년 동안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맨 왼쪽에 장작이 있고, 그것이 이제 60년대에 들어와서 무연탄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서 연탄을 떼기 시작했고, 그리고 60년대 말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석유골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전기 인덕션 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들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은 호박잎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새끼줄, 세 번째 있는 것은 달력 종이입니다. 신문지, 그다음에 화장지, 그다음에 변기, 비데가 설치된 변기입니다. 이것은 그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저렇게 그 에너지 소비 변화에 따라서 우리 화장실 문화도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원자력 발전 역사가 1956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고 그리고 원자력 공학과들이 50년대 말에부터 만들어지고 원자력 연구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자력 공학과가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계획을 세우고 착공을 해서 학생들을 배출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운전을 시작하고, 그리고 30년 정도 지나서는 국산 원자력 발전소를 원전 표준화 사업을 거치고, 그다음에 APR 1400이라고 해서 아주 최신형 원자로를 또 개발합니다. 또 그것을 2009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까지 하게 되고, 이제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무엇을 해왔는가?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발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4조 킬로와트아워를 발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소비자 물가는 약 270% 상승한 데 반해서 전기요금은 한 4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원자력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원자력을 안 하고 석탄으로 발전을 했다면 석탄 발전 1조 킬로와트아워당 약 10만 명이 이 호흡기 질환으로 조기 사망한다고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조 킬로와트아워를 그 미세먼지 발생 없이 발전했다는 것은 약 인구 40만 명의 그 조기 사망을 막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2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압 경수로라고 말하는 것이 21개, 그다음에 중수로라고 말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4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설비 용량으로 보면 원자력은 한 17%, 18%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전력 생산율은 대략 한 27%,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NG는 지금 그 설비 용량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정도 가지고서 전력을 약 3분의 1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압경수로라는 것은 왼쪽 그림에 보시면 맨 가운데 있는 부분이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의 오른쪽 위,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증기 발생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린 게 가운데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원자로를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 증기 발생기 높이가 이 한 3-4 층짜리 건물 높이입니다. 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중수로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원자로가 아까 가압경수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데 반해서 중수로는 옆으로 누워 있고 해결료를 어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굉장히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결료를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어 해결료관이 한 36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로 형태별로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에 원자로가 흑연 감속로라고 하는 것인데 원자력의 초기 모델입니다. 이것이 이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던 원자로 모델인데 저 원자로에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가 원자로고 그 위에 뚜껑이 굉장히 얇습니다. 저런 천장들은 수소 폭발만 있으면 날아가죠. 체르노빌 사고도 원자로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원자로가 가열됐는데 그 가열됨으로 해서 생겨난 수소가 폭발해서 원자로가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화재 진압 요원 수십 명 등 방사선 과다 노출로 사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맨 오른쪽의 모델은 비등형 경수로입니다. 이것은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사고 난 그 일본 원자로가 저것입니다. 물론 일본도 가압 경수로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저것은 초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와서 물이 넘쳐서 비상발전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해결료 냉각을 실패했고 그래서 생성된 수소가 폭발해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붕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붕괴해서 방사능이 누출돼서 현장 요원이 한 명이 익사했다 그러고 대피한 주민들 중에 노령층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스트레스 사망이 1,400명까지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이런 보고가 유엔 보고서에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가압 경수로입니다. 1979년에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인데 냉각수 조작을 잘못해서 냉각수 상실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해결료가 손상돼서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납 건물이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 건물이 굉장히 두껍고 그 철판 라이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누출이 차단돼서 사망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사고 다음 날 이 발전소의 컨트롤룸에 찾아간 사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하고 있는 원자로들 그 중소형 원자로라는 것들은 또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아주 부자 두 분이서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는 압력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압력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 한 이번 29년 정도까지 실증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으로 잡혀 있고, 오른쪽에는 물속에, 비상냉각 기능 상실 시에도 물이 많아서 한 달 정도 걸려야 물이 다 마르고, 다 말랐을 때는 원자로가 열이 식어 갖고 충분히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전의 수준을 지금 현재 그 원자로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높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에너지 정책 속에서 원자력은 이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정부 조직상으로 산업자원통상부가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고 있고,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그 발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치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기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기후와 환경을 좀 합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과 관련된 그 법령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뭐 꼭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이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계획에서는 서로가 이 좀 이빨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법이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조정할 수 있게 될 텐데, 그것이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 먼저 나오고, 또는 재생에너지가 뭐 그 뒤에 나오고, 전력 수급 계획이 또 뒤에 나오고, 이게 에너지 계획에 이빨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 계획의 정합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에너지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에너지 정책의 중요 꼭지가 됩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대략 뭐 이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그 어떨 때는 150만 가구는 아주 에너지가 극빈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쓰는 가구를 대략 한 400만 가구 정도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극빈곤층하고 에너지 빈곤층하고 어떻게 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와 가스와 원자력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섞어서 쓸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 정책 속에서 잘 풀어나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목을 피자 파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자를 좀 더 많이 먹으면, 두 조각 먹으면 이게 지금 8조각에 8명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두 조각을 먹으면 한 사람은 못 먹게 되겠죠. 지금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하자."라고 하면서 원자력을 제거한다면, 여기 왼쪽에 영어로 되어 있는 Grid without nuclear energy, 즉 전력 계통에서 원자력을 삭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빙산처럼 재생에너지는 저 위에 조금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천연가스 부분이 다 잠식하게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대략 천연가스를 4천만 톤 조금 넘게 수입을 하는데,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발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력에 있어서 원자력이 없어질 경우에 그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메꾸기 위해서 천연가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피자 파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누가 더 전력 시장을 많이 잠식할 것인가.'의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인제 그 탄소 중립 2050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1 강에서도 이게 보여 드린 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20년 내에 1억 톤 정도의 에너지 수요를 감축해야 되고,
2050 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수소가 1차 에너지 수요의 60%를 채워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탄소 중립 2050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에너지 수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최종 에너지입니다. 석탄이라 그러면 석탄을 만약에 난방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1차 에너지를 직접 난방에 사용하는 것이 되고, 석탄을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최종 에너지가 전기가 되죠. 그래서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현재 약 22%가 전기인데 2050 년까지 66%, 약 3 배로 전기 수요를 늘려야 되고, 녹색 수소용 전기 수요도 20%를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발전 용량을 지금 현재 약 130 기가인 발전 용량을 1100 기가를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보다 10기 이상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정말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 산업체 그리고 사업자들 모두에게 이 엄청난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탄소 중립인데, 굉장히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전부 짐으로 다가올 것이고, 아주 지혜롭게 한다면 그것을 성장 동력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향후 30 년간 약 1.4조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즉 1,500 조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우드 맥켄지 그룹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은 전생보다 약 60%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 년간 60% 상승입니다. 우리가 지난 30 년간 약 전기요금, 아까 원자력의 역할에서 47%로 이렇게 막아왔는데, 여기서 전기요금 60% 상승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버틸 만한 건지, 이 전기요금 상승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을 함부로 많이 늘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부지 문제도 있고 원자력에서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그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멈추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을 재개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수소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건데, 그 원자력 수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이 성명을 발표한 데서 나왔듯이, 한미가 원자력 수출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하고 공급망도 협력을 하자.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원전 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기 위해서 이걸 진흥하기 위한 어떤 법제화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선진화해야 됩니다. 규제가 이제까지의 어떤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선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중소형로 개발을 우리가 이 전 세계 시장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이렇게 쭉 보시면 사용 후 해결료 관리가 아주 우리 원자력을 발목을 잡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소를 한번 보시면, 수소가 친환경적으로 되기 위해서 2030 년에 수소 수요량 절반을 수출 수소로 한다고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약 800만 톤 정도 발생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원자력 수소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없는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1 기가 약 20만에서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에너지 기술 수출에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 발전소 수출을 하면 대략 한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단순한 TV나 자동차 수출과는 달리
그 수혜국과 우리 수출국 사이에 한 100년 가까이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것처럼 이 다른 한 수혜국한테 이 한 80 년, 60 년을 살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도구를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인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 그래서 100년 가약을 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시장은 지금 뭐 그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시장이 굉장히 작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수백억 달러씩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지금 중소형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에서 65 기가와트 규모 시장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뭐 한 200조 정도 시장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중소형로를 한 70종 이상의 중소형로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중소형로부터 쪼끔 더 큰 중형로까지 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마트라는 것을 이미 개발한 바가 있고 한수원에서 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주도로 혁신형 중소형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이거는 그 어떤 정부가 되든 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좀 하기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공론화한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재공론화를 했고 재공론화한 결과로 내놓은 그 사용 해결료 관리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것과 뭐 큰 차이가 없어서 많이 지금 뭐 이 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또 공론화를 할 거냐? 이게 공론화 마치 손수건 돌리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책임 주체와 또 감독 주체, 재원과 일정을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제 처분장 건설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와 캐나다는 처분장 확보 단계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시험 시설을 중국이나 일본은 이미 건설을 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하 500 미터 이하의 땅속에 방사성 핵종 유출 차단을 위한 다중 방벽을 만들고 지하 500 미터에다 이렇게 버리는 법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왼쪽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포화된 그 저장조 지금은 물속에서 저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깥에 이렇게 꺼내서 콘크리트나 또는 금속 용기에 저장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해결료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근데 그것을 법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이 우리나라 원자력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바다에 바람 부는 바다에 범선이 떠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을 바다의 항해처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